안녕하세요. 세라종합건설 신민철 대표입니다. 많은 예비건축주분들의 고민 중 1순위는 전원주택 어떻게 하면 싸게, 좋게, 멋있게 지을까? 입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공사비를 아끼시려고 많은 분들이 직접 설계하겠다, 내가 직접 짓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네요. 늘 말씀드리지만 건물 중 전원주택과 단독주택, 그리고 주택이 가장 어렵습니다. 공사도 어렵고 설계도 가장 어렵습니다. 작아서 더 어렵습니다. 아파트, 상가, 공장 설계와 시공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개개인의 성향과 취향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년, 2년 배워서 설계하고 짓는다는 것은 제 입장으로 보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내가 살 전원주택은 내가 짓겠다고 하시면 시간을 두시고 조금은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디자인 부분보다는 전원주택의 구조를 배우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가 짓는다고 직접 설계하시는 분 없습니다. 직접 시공하겠다는 분도 없습니다. 원룸, 공장, 아파트 직접 설계하는 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전원주택은 내가 설계하려 할까요? 왜 내가 배워서 시공하려 할까요? 가장 소중한 공간이고 내 가족이 안전하고 편하게 살아야 할 공간이고 내 평생의 꿈인데 말입니다.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비용을 아껴보겠다는 것과 믿을 업자놈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아껴보겠다는 것보다 믿을 업자놈이 없다는 이유가 더 많은 것이 슬픈 현실입니다. 작다고 너무 쉽게 보시는 것은 아닐까요? 원칙을 말씀드리면 설계하시면 안 됩니다.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설계하셔도 허가 접수할 수도 없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작은 주택은 신고제라고 해서 기능사 자격증만 있어도 또는 개인이 그려서 구청 사무실에 배치될 신고서에 대충 그려서 접수하면 허가를 내주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계사무실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 직원들이 아르바이트로 30만 원도 받고 60만 원도 받아서 준도면으로 시공을 하였습니다. 영혼 없이, 기술 없이, 공사비 관계없이 어깨너머로 배운 기술로 그려서 준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건축사 소장님들이 눈 감아 주었고요. 그 도면을 가지고 시공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냥 현장에 바람 따라 굴러다녔죠요. 하지만 비전문가가 설계하고 비전문가가 시공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부실공사의 경계선 침범 등등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자 정부에서 더 이상 무자격자들이 접수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정하였습니다. 주변에서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남의 집이 우리 집으로 넘어왔네요. 어쩌죠? 집에 물이 새고 주저앉았어요. 아무리 전화를 해도 하자 보수를 해주지 않아요. 공사하면서 도면에 없는 거라면서 자꾸 돈을 더 달래요. 계약할 때는 평당 300이었는데 끝나고 보니 400이 더 들었어요. 다시는 집 안 져요. 10년 늙었어요. 업자놈들 다 똑같아요. 설계 부분은 규제를 했지만 시공 부분은 아직도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나 집 짓는 사업을 하면 됩니다. 자격 여건도 없습니다. 요식업도, 세탁업도, 자동차 수리업도, 택시 운전하시는 분 등 모두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주택시공업은 미성년자만 아니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면허 있단 거 절대 필요 없습니다. 많이 알면 알수록 설계하는 것이 더 어렵고 많이 알면 알수록 시공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기본을 지켜야 하는 원칙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20년 이상 이 일을 하고 있는 저도 점점 어렵습니다. 대충 알면 정말 편하겠죠. 눈이 많이 오거나 태풍이 심하게 불거나 지진이 오거나 했을 때를 최악의 상황을 생각 안 하기 때문에 편하게 시공하고 편하게 설계합니다. 대충 최대 적설 하중이 지붕에 있을 경우도 생각해야 하고 지진이 왔을 때도 커다란 태풍이 왔을 때도 생각하고 설계하고 시공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남들이 사용 안 하는 자재도 사용하게 됩니다. 구조목 3개 들어갈 부분에 6개씩 묶어서 사용하고 특수구조목 사용하고 거실 길이가 5m 이상이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목구조라 할지라도 스틸하우스라도 H형광으로 부분구조 보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법규 이 책들은 기본적으로 설계하고 시공하는 사람이면 최소한 배워야 할 책들입니다. 태양의 방향과 바람의 방향 알아야 하고 침대 배치를 어떻게 하는지, 창문을 어떻게 배치하여 여름에 바람길을 만들어주는지, 어떻게 하면 주부의 가사노동을 줄일 수 있는지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 집이 남의 땅에 넘어가서 준공 못 내고 무허가 건물이 되어 부수어지지 않도록 단열 규정에 맞게 해서 연료비가 많이 들지 않도록 어떤 창을 써야 하고 어떤 단열재를 써야 하는지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린다고 될 일도 아니니 가장 돈 안 들이고 멋있게 설계하는 저렴하게 시공하는 팁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아무리 내가 멋진 건물을 설계해도 중요한 것은 어찌되었든 허가 접수는 설계사무실에 가서 비용을 지불하고 해야 합니다. 개인이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냥 좋은 평면, 마음에 들었던 평면들 모아서 설계사무실에서 미팅할 때 반영해달라고 하고
마음에 드는 평면 나올 때까지 건축사와 같이 협의하고 상의하면서 도면을 그리면 더 좋고 저렴한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일명 허가방 도면, 영혼이 없는 도면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을 그리는데도 이 100만 원에서 300만 원입니다. 이런 도면으로 견적해달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상세하게 자세하게 10페이지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하는 회사와 갑지, 을지, 3장 정도 간단하게 주는 업체, 어떤 회사가 제대로 된 회사일까요? 설계비를 조금 더 책정하시면 좋은 도면이 완성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과 상담하고 있는 사람이 단순한 영업사원인지, 현장 소장이라고 나와 있는 사람이 엔지니어인지, 자격증이 있고 정규과정을 수료한 사람인지도 확인해보면 좋지 않을까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시듯이 가장 소중한 집 아무에게나 싸다고 맡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싸고 좋은 집은 없습니다. 내 예산에 맞는 그런 집이 가장 좋은 집이 아닐까요? 정확한 도면과 시방서, 그리고 철저한 감리 감독이 되는 것이 가장 공사비를 절감하는 방법입니다. 예쁜 집, 튼튼한 집, 가족 모두가 행복한 집 지으시길 기원합니다.